안녕하십니까. 주식밖에 모르는 남자 조만남 TV의 조만남입니다. Just keep buying. 테슬라 종목을 올릴 때 저는 이걸 지금 밀고 있습니다. 왜냐면은 제가 종목을 모으고 있기도 하고요. 지금 테슬라는 사야 되는 타이밍이기 때문에 이제 이런 이제 썸네일을 사용했고요. 24년 3분기 딜리버리가 발표되어서 이제 영상을 이제 만들어서 올렸습니다. 2024년 10월 5일이고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테슬라의 생산 캐파 같은 경우는요, 잘 보셔야 될 게 235만 대입니다. 뭐 각 공장별로 캘리포니아, 상하이, 베를린, 텍사스, 네바다 뭐 다양한 곳에 있지만은 결론적으로 235만 대의 생산 캐파를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3분기 딜리버리 양 같은 경우에는 일단 ESS가 6.9가 나왔습니다. 2분기보다 좀 많이 떨어졌긴 하지만 1분기에 비하면 성장을 했기 때문에 나쁘지 않는 수치라고 보고 있고요. 이 역시 4분기 때 기대를 좀 하고 있고요. 개인적으로 생산량은 46만 9,796대고요. 딜리버리 양이 46만 2,890대로 이거에 대해서 말이 정말 많습니다. 사실 좀 보셔야 될 게 일단은 이제 X의 테슬라 조아님께서 좋은 자료를 만들어 주셨는데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제 영상을 통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전달드리고요. 일단 이번 분기 같은 경우에는 보시다시피 역대급 이제 생산이 역대급 높은 딜리버리 양이 나왔습니다. 가장 높았던 때가 바로 보시다시피 23년 4분기였고요. 그래서 첫 번째고요. 그리고 두 번째 높았던 분기가 23년 이제 2분기였고요. 그리고 세 번째 높은 분기가 바로 이번 24년 이제 3분기입니다. 보셔야 될 게 일단 이 추세가 정말 가파르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29년 때 보면요. 뭐 6만, 9만, 뭐 10만. 지금으로 봤을 땐 되게 처참하구나. 이게 딜리버리 양이 왜 이리 작지라고 생각하는데 점점 올라가서 이제는 분기에 40만 대를 생산하는 업체로 지금 거듭나고 있는데 정말 좀 웃긴 게 지금 이제 23년도에 사실 180만 대의 딜리버리를 보였는데 이때도 주가가 정말 많이 올랐으면 좋았지만은 주가가 이제 연초에 엄청나게 빠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이번에 나온 실적을 보고 이제 딜리버리 양을 보고 129만 대니까 23년도에 180만 대를 달성할 수 있니 없니 그런 말들이 엄청 많고요. 일단 여기서 봐야 될 게 이 딜리버리 그 양 같은 게 36%, 87.5%, 40.4%, 37.7% 어마무시하게 성장을 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이번에 빠졌던 이유 중에 하나가 분명히 테슬라에서 이제 월가 컨센의 평균을 말해서 이제 발표 전에 그 월가 평균 컨셉이 46만 1,978대였습니다. 46만 1,978대. 근데 발표 후에 갑자기 월가 컨센이 46만 3,310대로 이런 뭐 외국계 기사도 인도량 뭐 예상치 하에 뭐 어쩌니 저쩌니 하면서 팩트셋이 집계한 전문가 전망치 46만 3,310대 밑돌았다 뭐 이렇게 하면서 주가에 굉장히 악영향을 이제 미쳤습니다. 한국 언론뿐만 아니라 미국 언론에서는 전부 이걸로 해가지고 주가에 대한 굉장히 안 좋은 이제 시그널을 줬는데 좀 웃긴 거죠. 발표 전에는 46만 1,978대 그 평균치가 그리고 발표 후에는 갑자기 이제 그 평균에 대한 꼴대를 옮겨가지고 46만 3,310대라고 말을 하면서 이게 까는 게 이게 약간 말장난 같기도 하고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이럴 거면 컨센을 왜 발표하나 라는 생각을 들 수밖에 없고요. 그래도 아까 전에 그 전 자료에 봤을 때처럼 꾸준하게 성장을 하고 있고요. 분기별 40만 대 생산 즉 생산도 하고 딜리버리 하는 회사로 거듭나고 있다. 그만큼 성장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에 대해서 주가적으로 많이 포함이 되지 않았다라는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러한 뭐 생산량, 딜리버리 양으로 평가해서 주가가 이제 오르내리는 거 봤을 때 아직까지 테슬라는 AI 업체라기보다는 자동차 회사에 가깝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보시다시피 에너지 같은 경우는 일단은 이제 파워월 같은 경우는 이제 가파르게 성장을 하였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ESS 에너지 저장 장치 같은 경우는 4.0 그리고 9.4까지 갔다가 6.9. 하지만 보셔야 될 게 추세가 조금씩 위로 상승하고 있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 24년 4분기 참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번에 또 웃겼던 기사 중에 하나가 뭐 외국 기사를 아마 이제 퍼와서 번역을 했을 건데 테슬라 사이버 트럭 쇼크 판매량이 거의 전부 리콜
네, 리콜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자극적으로 썼는데요. 당연히 이제 저는 기존 내연기관차를 탔었는데 탔을 때 리콜 통지서를 받으면 무조건 이제 서비스 센터를 방문을 했었습니다. 하지만 테슬라를 타고 나서는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통해 이를 해결, 서비스 센터 방문 필요 없다. 네, 이 말을 이해를 못해서 찾아보니까 네, 못한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 테슬라는 와이파이로 새로운 기능을 추가하고 기존의 기능을 향상시키는 OTA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정기적으로 진행한 소프트웨어 업데이트 설치를 어떻게 하는지 이제 설명이 되어 있고요. 자주 묻는 질문에 무선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란 무엇일까? 라고 또 친절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즉 테슬라한테 적용하는 리콜이란 단어 자체가 무의미하다는 거고요. 저 같은 경우는 보시다시피 이런 리콜 통지서를 받습니다. 뭐 이렇게 올라가는데 방문할 필요가 없는 거죠. 고객님의 차량에 대한 조치, 업데이트는 이미 완료되었으므로 추가 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럼 이걸 받는 제가 이런 통지서를 받았을 때 이미 업데이트가 되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네. 그럼 이게 리콜일까요? 뭘까요? 그냥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라는 거죠. 그래서 저는 리콜이라는 단어를 자극적으로 써서 그러니까 뭐 사이버 트럭을 까내리기 위해서 저런 제목으로 접근하는 자체가 이제는 조금 바보 같은 일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조심스럽게 하고 있고요. 테슬라 차량을 3년 동안 이용하는 저로서는 한 번도 센터를 방문한 적이 없습니다. 이런 리콜 관련해서. 비용 절감, 즉 2분기 때 일시적인 비용이 많이 나왔는데요. 거의 8천에서 9천억 정도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3분기 때 기대해 볼 만한 것들 중에 하나가 이 실적에 이러한 일회성 비용은 발생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것도 좀 좋은 호재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가장 기대되는 것은 바로 이 10월 10일 이 위 로봇 행사인 거죠. 즉 지금까지는 테슬라가 기존 레거시와 같은 자동차 업체였다만 10월 10일 기점으로 있는 AI 즉 소프트웨어 업체로 거듭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일단은 FSD 즉 도로주행 데이터는 진짜 어떤 회사보다 그냥 따라올 수 없는 격차가 엄청나게 벌어져 있는데요. 도로주행 데이터는 테슬라가 엄청나게 많이 가지고 있고요. 예전 같은 경우는 이 데이터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았지만 지금은 그 중에 선별적으로 필요한 데이터를 이제 뽑아서 학습을 시키고 있고요. 이 데이터를 학습하기 위한 이 H백도 엄청나게 사서 지금 세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에 대해서는 저는 이제 거의 이제 미국 주식은 지금 테슬라에 대해서 거의 몰빵을 치고 있습니다. 연금도 그렇고요. 개인연금, IRP, 퇴직연금 그리고 뿐만 아니라 제 보증금은 제 전세 자금에 있는 보증금은 지금 테슬라에 투자가 되고 지금 월세에 살고 있는데요. 일단은 퇴직금 이랑 개인연금 IRP에 들어간 ETF 같은 경우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액티브에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이번에 지금 주가가 금요일날 올랐기 때문에 이 올랐던 거는 다음 주 월요일날 적용이 돼서 아마 주가가 오른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일단 총 보수 비용이 0.5071%고요. 1000만 투자했을 시 대략 5만원 정도, 1년에 5만원, 10년은 뭐 60만원까지 정도의 낸다고 하지만 일단은 이 에이스 테슬라 밸류체인 같은 경우 테슬라 본전을 16.39%를 투자를 하고 있고요. 나머지 3개는 2배짜리를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주에 27.21%인데요. 2배잖아요. 그래서 54.42로 계산해서 그냥 어바웃으로 대략적으로 테슬라 지수 추정은 대략 이제 본주를 70.81% 정도로 추정하고 있지 않을까. 근데 그 밑에 다른 종목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60에서 70% 정도를 추정하고 있다고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타이거 테슬라 채권 혼합에 지금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보수 비용은 0.35고요. 1년에 35,000원씩 그냥 이제 낸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테슬라는 29.5%를 지금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이제 분배금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23년 12월 28일 날 굉장히 많이 줬을 거예요. 그리고 10원, 54원, 53원 정도 지금 투자를 이제 분배금을 줬었던 것으로 보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제가 투자하고 있는 것을 지금 자료 만들면서 캡처해서 올렸는데요. 네, 개인연금, 퇴직금, 뭐 IRP 다 이렇게 투자를 하고 있고요. 지금 이제 미국 주식 수익 같은 경우에는 45,691불 정도에 대한 손익을 지금 달성을 하고 있습니다. 네, 갈 길이 굉장히 멀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일단은 이제 좋은 호재가 많을 거라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이제 딜버리 배송량이 발표되고 나서 주가가 쭉 빠졌다가 250불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고요. 전고점이 400불이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가려면 대략적으로 한 150불 정도 올라가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이 테슬라에 대해서 당분간은 계속 이제 Just Keep Buying이라는 이 썸네일을 바탕으로 꾸준하게 올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번 달은 다음 주 10월 10일 로봇택시 행사 그리고 뭐 실적 발표 뭐 그런 등등등이 있기 때문에 꾸준하게 테슬라에 대한 정보를 올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테슬라 제국에 대해서는 엄청난 이 에코시스템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기점으로 해서 엄청나게 이 많은 게 있고 로봇도 있고 뭐 ESS 저장 장치도 있고 뭐 등등등이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10월 10일 있을 로봇 택시 행사가 굉장히 기대된다는 거. 그래서 보시다시피 이 10월 10일 앞으로 이 테슬라가 이제 시장에서는 그냥 자동차 업체가 아닌 이날 기점으로 인해서 자율주행 그리고 AI 뭐 이런 소프트웨어 이런 업체로 거듭날 수 있는 발판이 되어서 주가가 헐헐 날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뭐 개인적으로 엔비디아 뭐 그리고 팔란티어 이런 업체들 뭐 평소에 보고 있었는데 용기가 없어서 못 담았었는데 어쨌든 제 용기는 테슬라의 용기를 냈기 때문에 테슬라가 술술 갈 수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희망찬 기대감을 갖고 10월 10일까지 좀 기다려 보려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주도 10월 10일 로봇택시 행사를 보고 제 나름 정리를 하여서 가져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